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규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규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조금 전에 리포트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주가의 전망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사실 오늘의 시장 역시 트럼프 관련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관련 이슈를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이자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올 초만 하더라도 코리아 밸류업 관련 이슈로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했었거든요. 과연 현 시점 충분한 조정인 건지 2025년 바라보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건지 오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봐야 하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멈췄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가장 관심 가질 것은 소위 딥밸류에 빠져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조금 억울하게 빠진 종목은 뭐가 있을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뭐 완성차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쁜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것에는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렇죠.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그렇다면 2025년의 전망이 정말 적절한지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 말고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완성차가 아니라 다른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도 반등할 것 같지만 완성차보다 더 많이 반등할 종목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답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탑픽까지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점 함께 열어보시죠. 아니,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10% 관세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저렴하다. 완성차, 지금까지 빠진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자동차 전체가 흔들리고 네. 미국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는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주가는 반등할 것 같지만 내년도의 실적 전망을 지금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10%일 때, 15%일 때, 차별화될 때, 그 다음에 어떤 뭐 업종별로 뭐 다른 요소들이 있을 때 너무 이제 적용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관세야 지금 우리가 뭐 측정 불가니까 뒤로 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전망의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 산업이 저성장으로 가버렸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 뭐 회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내년도에 2%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업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하게 2% 성장하는 게 그렇게 좋은 성장은 아니잖아요. 글로벌 경제가 한 3% 성장할 걸로 보는데 말이죠. 그것도 트럼프로 인해서 성장률이 꺾인다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꺾일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성장이 0.7%였기 때문에 주가가 답답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2% 정도는 성장해 줘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라는 부분.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지역별로 살펴보는데 뭐 중국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유럽이 2.6, 그다음에 미국이 3.0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만 성장한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성장의 고리를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다 가져가면 현대차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전망 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내년에도 자동차가 비교적 저성장이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국면에서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조금 침해를 받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흔들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의 닛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바닥에 지하실에 뭐 지하 10층까지 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닛산이라고 하면
뭐 일본에서 도요다보다도 한때 잘 나갔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고 지금 실적 대비 너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년도에 산업 전망이 정말 좋을까? 관세밖에 볼 게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억울한 측면이 있고 주가 반등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될 요소들도 관세 말고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조금 전 차트를 본다라면 내년 성장을 한 2%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답변이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렇다면 향후에 이 성장 전망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 봐야 되는 걸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변수를 제대로 넣지 않은 정도의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익 전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뭐 3분기 이미 실적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는 뭐 비용 통제가 가능한 그런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관세 같은 것들이 얹어지면 언제든지 이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나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건 가장 높은 이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익률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믹스 개선과 환율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확정하기 어렵다.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완성차 업체 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욱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의문점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주가 밸류 자체는 저렴한 게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2025년 그래서 전망을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변수에는 뭐가 있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의 소비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를 빼도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뭐 Q하고 P 다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에 올인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을 빼고 미국도 지금 뭔가 소비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소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 결국은 내구재나 비내구재,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 들어오면서는 확연하게 모멘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네. 자, 분명히 2024년 3분기, 4분기까지는 소비가 견조한데 여기서는 왜 떨어질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보통 시즌적으로 3분기, 4분기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엔 왜 그런 반등조차도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미국 주머니가 비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고용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떨어지면 소비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저소득층에서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신용카드 연체율과 초과저축 누적액을 역축으로 봤더니 초과저축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뿌렸던 돈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되면서 초과저축은 마이너스로 돌았고 즉 내 주머니의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게 생필품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신용카드 연체율의 증가와 전반적인 중금리의 고착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라고 하는 변수도 있죠. 그다음에 정책적인 변수도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의 성장 자체가 둔화된다라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미국 소비도 지금 지켜봐야 될 변수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원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체크해 보더라도 완성차 저렴한 건 맞고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분명히 시작할 때 우리 이사님께서 오늘 우리 탑픽 종목까지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세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미인주는 누굴까요? 네, 미국에 올인하지 않으면서
지역이나 그다음에 섹터 선택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으로 미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너무 한 회사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그 지역이나 그 회사가 흔들릴 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보편적으로 여러 종목군들에게 여러 지역 혹은 여러 차종에 다 뭔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고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HL만도가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규 수주의 증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만도라고 하는 업체를 자꾸 에이다스 업체라고 착각하는데 에이다스는 이 HL만도의 큰 사업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에이다스 쪽에 우리가 모멘텀을 주고 자꾸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 자율주행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모멘텀을 두고 있는데요. 만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의 샤시, 그다음에 현가 장치. 그래서 뭐 이 조율하는 뭐 운전대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 GM, 그다음에 현대차, 중국 로컬 업체, 그다음에 뭐 일부 유럽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 공용 부품이면서 지역별로도 여러 군데 편차를 가지고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HL만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작년, 재작년에 쏟아부었던 R&D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이제부터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익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저는 이렇게 현대차, 기아라고 하는 완성차보다는 HL만도처럼 여러 군데의 포트폴리오가 나누어져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수익성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자율주행 사업부 매각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HL만도가 오히려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지금 보기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사님,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대한 특집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에게 탑픽주로 제시해 주셨던 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렇다면 HL만도만 보는 게 맞을지 한국타이어도 같이 보는 게 맞을지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거의 동일하죠. 아, 그래요? 네, 공장도 지금 뭐 미국 짓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 일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공장, 뭐 우리나라 공장, 중국 공장, 다양한 곳에 공장이 있고요. 타이어는 어떤 차도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뭐 오토바이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타이어는 다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의 높은 그 마진율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도 있죠. 그쵸. 그래서 뭐 한 종목을 더 더한다면 아마도 그 개념에서 살펴봤을 때 HL만도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 종목이 저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완성차가 아닌 이런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지금 담고 싶다면 HL만도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함께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실까요? 네, 자동차 저평가된 거 맞고요. 완성차도 단기 반등을 나타낼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Q하고 P가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모멘텀이 떨어지거나 뭐 잘해봐야 올해 정도의 모멘텀. 올해 결국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박스권이라도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편차도 조금 적고 그다음에 공용 부품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에 에이다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HL만도를 탑픽으로 그다음에 뭐 타이어 쪽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뭐 차기 종목으로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현 시점 시장 내에서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자동차 섹터 함께 분석해보고요.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일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